새해는 또 그 시작부터 난관이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디 가냐면 새해는 또 목욕 재개를 하고 새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3층 남창에 도착을 했고요. 이 안에서 들어서 찍으면 전 잡혀가니까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너트 회전법을 포함해서 적어주는 것이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서 조인검사 여기다가 t는 kd인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된다. 그래서 요거 많이 적고 얘를 조금 하면은 t는 kdn을 터보 컨트롤 버프에 적어주는 것이 이 문제. 그 다음에 교량 받침의 품질 조건. 교량 받침의 품질 조건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거를 교량 받침이 이제 뭐랑 비슷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이고 저번에 제가 에어클래스랑 라이브를 할 때 들어온 질문이 많아서 후속으로 영상을 찍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답변을 그래도 충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은 여튼 좀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정확히 본인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하면 합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서술 6문제 중에서 2문제를 알고 나머지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해야 되는데 2문제밖에 모른다. 그럼 나머지 2문제를 그 구체적인 포괄적으로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저것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지 못하면 옆에 있는 거라도 적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종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장판지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든 전체의 어떤 맥락으로 접근을 해서 그게 이제 관리자적인 마인드니까 그런 흐름으로 작성하시면 좋겠다. 정규반 모의고사반 숙제를 했는데도 저희 학원 수강생이죠, 그렇죠? 정규반 숙제 했는데도 머리에 남는 게 없고 용어도 점점 낙해지는데 이제 우리 학원 모의고사반이 이제 서술에 많이 아무래도 숙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렇죠? 용어 낙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숙제와 이제 시험이 있을 때 이게 중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서브노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노트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 모르는 문제를 쓰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그 중요 문제를 정리한 거에서 나온다. 근데 숙제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용어가 줄어든다고 느껴지시겠는데 일단 용어는 시험 한 달 전이 지금이죠, 그쵸? 지금 시험 한 달 전인데 반복해서 보셔야 되세요. 용어의 정의 외에 기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 문제에 나오는 그림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잘 하고 계신 거고 기억이 사라지고 글씨체가 안 좋고 다 이제 맞는 말이지만 시험 전에는 숙제 중에서 그림을 뽑고 그거를 여러 번 그려보고 용어는 정의를 반복한다. 70문제를 합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70문제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공부 시작해서 70문제만 딱 뽑아가지고 무조건 드립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70문제를 만드는 데서 실력이 길러져요. 만들어진 서브노트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거는 아무래도 쉽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암기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에 그치지 말고 안 보고 시험까지 치면 그럼 베스트다. 70문제 합격이 가능하냐 여쭤보시면 저는 오케이를 하겠지만 그 방법론이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대하게 열 자료에 찰나게 되는 불안감도 크고 팔이 너무 아프다. 팔이 아프죠. 계속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그 소장님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신데 그 토목이죠. 토목 경험이 많으신데 몇 번 떨어지셨어요. 몇 번 떨어지셨는데 되게 말수가 없고 과묵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냥 열심히 묵묵히 시험 전에 한때 동안 죽어라 쓰시다가 시험 끝나고 학원 오셨는데 이 오른쪽 어깨에 기부스를 해서 아니 어떻게 기부스 원래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러나 드라마틱하게 그 회차에 합격을 하셨어요. 자기가 한 달 전에 팔이 아프지만 쓰길 잘했다. 어쨌든 지금 방향은 정확히 맞는데 믿고 열심히 하시고 좀 아프더라도 조금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긴 하시겠죠, 그쵸? 팔은 아프다. 숙제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숙제 말고 별도의 암기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나요? 한 달 전, 최소 2주 전에는 서브가 다 안 됐다 하더라도 서브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최소 시험 2주 전에는 암기를 해야 돼요. 최소 2주 전 암기. 27일이니까 21일 일요일에 400번 모의고사를 보는데 일주일 동안 400번 모의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꾸역꾸역 빼가지고 400번 모의고사를 보고 그 충격을 받은 상태로 또 일주일 동안 꾸역꾸역 노력해가지고 토지의 기술사 준비 중인데 전문 기술사에 대한 공부 방향.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바는 여기 지금 밖에 굉장히 귀신 같은 소리가 나고 이 하면서 토지및 기초기술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및 기초기술사 같은 전문 기술사는 내용이 어렵지만 답안지에 표현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그걸 정해서 답변하는 그 맥락은 똑같으니까 서브노트를 만들어가면서 답안지를 써가면서 전문기술사는 특히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다. 모양자를 사용해도 되냐? 모양자 사용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모양자를 아주 잘 판매하고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종로기술사의 다양한 클래스가 있는데 수강 순서는 어떻게 되냐? 모든 기술사는 이론을 공부를 먼저 하고 모의고사를 먼저 나중에 들으시면 되세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공부를 시간 기일 내에 제대로 못해서 시험 한 달 전이 됐다. 모의고사를 들어야 돼요. 모의고사. 그래서 항상 시험 한 달 전에는 모의고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토목시공 2003년도 레벨 2 강의 온라인은 없나요? 여쭤보셨는데 레벨 2 강의 온라인이 현재는 안 올라가 있고 지금 카카오톡 톡방에서 고급 프리방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영상에도 아까 이제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톡방에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단기 합격 3개월 만에 합격한 합격생의 특징 1번 글씨를 잘 쓴다예요. 글씨를 잘 쓰고 두 번째는 숙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세요. 모든 숙제하는 사람이 단기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 합격한 사람들은 숙제를 다 했다. 이제 세 번째는 그건 비밀입니다. 저도 이제 숨기는 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숨기는 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학원 와서 들으셔라. 현재까지 합격한 기술사 중 최고 득점자는 몇 점? 저는 이제 73점까지 봤어요. 73점 필기 기준으로 60점 0이 제일 좋습니다. 기술사 종목 통폐합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시면서 기술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근거가 부족해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기술사 과목이 쪼개져서 그렇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 해외 공사 이제 입찰 시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저는 현재 상태로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그 기술사와 특급 기술자가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거가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간호사가 병원에서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의사보다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간호사한테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쌓은 사람들을 실무를 쌓은 사람 위에 관리자로 앉혀서 기술사가 공부를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하게 하던 이 맥락이 엄청 특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이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사의 고령화와 기술사 합격의 저조 문제에 대한 생각. 저런 분들은 지금 공부해서 딸 수 있을까요? 하는데 실제로 많이 따시고
그렇게 많이 따셔야 기숙사 고령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 도전을 많이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합격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 20% 요령을 합격이 가능하다면 요령으로 취득한 기숙사로 사회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은 당연히 경험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겠죠. 이 공부의 능력과 이 실무의 경험과는 좀 구분을 시켜주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폐합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도 지금 사단부가 여쭤 봐주세요. 아, 저희는 토요일에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토목시공기술사 합격 후 안정이 났냐, 토목 품질이 났냐 하시는데 이거는 업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세요. 업무에 따라서 내가 좀 빨리 따고 싶다 그러면 토목 품질을 하시면 되시고 좀 천천히 따도 괜찮다 그럼 건설 안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취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별거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드는 불안감 그리고 내가 이게 맞는지 이런 거가 되게 공부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고민을 학원에다 다 갖다 이제 이렇게 쳐 넣어버리고 학원에다가 이제 갖다 넣는 거예요. 학원 네가 다 해결해라. 마인드가 힘들면 공부를 못한다. 하여튼 곧 있을 시험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이제 여기 자막이 뜨겠죠. 그 또 이제 불필요하게 마무리하느라고 이제 말이 많아지는 이렇게 또 자막이 있을 텐데 하여튼 3주 뒤 시험에 다 원하는 바 다 쓰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후회 없이 남은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라는 게 참 힘든데